위염, 식도염, 과민성 대장 1년 6개월 정도 앓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장 누수의 원인일까요? 당연합니다. 네. 저거 위염, 식도염, 과민성 대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아마 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염증부터 없애야 됩니다. 자, 위염을 없앨 수 있는 영양제가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해서 위염이 없어지면 식도염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위장과 식도는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장을 봐야죠. 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 과민성이 되어져 있는데 식도, 위장 다 괜찮아지더라도 과민성은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정신적인 문제를 빼버린다면 우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는 꾸준히 계속 드시면서 각종 영양제를 먹어보는 겁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MSM, 글루타치온, 거기에다가 아미노산류 중에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민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는 한 700g 정도 되나요? 300g? 네, 300g 정도 되는데 그 300g 중에 150g이 글루타민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에 10g 정도씩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장에 가가지고 장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장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배도 좀 따뜻해지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비오육수 전부 같이 먹으면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으로부터도 탈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또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어디를 가도 과민성 대장 해결 잘 안 됩니다. 네,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식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민성 대장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순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장누수, 그건 이제 좀 전에 했던 이걸 다 해결을 하면 장누수도 이제 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유성님, 저녁 식후에 3번 나누어 먹으며 물 섭취가 많은 게 문제. 예, 그거는, 예, 물을 나누지 마시고 한 번에 먹을 거를 다 그냥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먹을 거면 식후에 그냥 다 드세요. 물 섭취가 많은 게 문제가 되면 식후에 3번 나누지 말고 식후에 그냥 전부 다 드셔버리세요. 식후에 여러 가지 다 먹는 게 나누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먹어버리면 된다. 자, 제가 읽기로는 지금 이렇게 읽어져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3번에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된다면 저녁에 먹을 거를 점심때로 다 땡기세요. 네. 저녁 때 먹는 거를 앞으로 좀 땡겨 가지고 먹으면 된다. 영양제를 먹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정 불편하시면 그냥 한 방에 전부 다 드세요. 네.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뭐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 식전에 먹어야 된다, 식후에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제일 편한 게 뭔가, 나는 그냥 한 방에 다 먹고 싶다, 그럼 다 먹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소변 염도는 언제 재야 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2번째 소변을 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변 소용없습니다. 식후에 그냥 재는 소변 소용없습니다. 2번째 재는 소변들이 대부분 0.9 이상 나오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상담을 해 오시는, 전화를 해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소금물을 챙겨 마시고 그 다음에 소변이 나오면 이렇게 딱 찍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염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식사 이외의 시간에,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이후에 소금물을 먹는 거는 다 쓸데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들어가 봐야 소변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몸에 잘 안 간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음식하고 같이 먹는 거다.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염분이 들어가는 거지. 식사할 때 소금을 먹고 식사 후에 찍어보고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말을 하면 그거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변염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R이님 또 질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 또 답변 드려볼게요. 박사님 말씀 주시는 대로 1단계에서 4단계 영양제를 다 복용하고 설사를 할 때가 있어 음식물에 염을 좀 줄이니 설사를 하지 않는데 그건 과다 영양제 복용 때문이 아닌 거죠. 염분이 과하면 그 염분이 자극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다 영양 안에는 기름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기름,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A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 때문에 그 기름의 양이 많아서 설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걔네들을 좀 이렇게 퍼뜨려서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먹어보시기 바라고요. 염분량 많다 싶으면 식사 때 줄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설사는 이제 알아서 잘 조절을 해야 되죠. 네. 워낙 소식을 해서 음식을 일부러 더 짜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조절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선김님, 늘 박사님 영상 보면서 영양제 섭취와 식사도 잘 챙겨 먹는 1인입니다. 덕분에 아직은 체중 미달이긴 하지만 6개월 만에 2kg 이상 살이 쪄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영양제는요, 제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양제를 먹고 몸무게가 1년 반 만에 10kg가 늘은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은 몸이 말라 있으신 분이었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이 말라 있는 분. 이렇게 먹고 살이 10kg가 쪘고요. 그 다음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고 10kg가 빠진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앞에 말한 분은 65세고요. 뒤에 지금 말하는 이분은 58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무게 10kg 빠지는 분. 같은 영양제를 먹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kg가 찌고 또 어떤 사람은 10kg가 빠지느냐. 이건 그 영양제가 그 사람 몸에 맞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쓸데없는 살은 빠지고요. 부족한 살은 찐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영양제가 제일 좋다. 건강해지는 성분이 제일 좋은 거다. 건강하도록 하지 못하는 약물들은 결국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님이 양보다 아연 2시간 뒤 하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좀 잘 좀 내주세요. 박러브다울님, 담낭에 용종 0.5mm와 담석이 있어 병원약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비오유키소 같이 먹어도 될까요? 같이 먹어도 됩니다. 같이. 비오유키소는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소금, 식사하기 바라죠. 소화효소제. 소화효소제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고요. 전부 식전에 먹고 오메가3만 식후에. 그리고 약은 약 먹으라는 시간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병원약은 성분이 우루사, 식도와 십이지장 염증에 먹는 약입니다. 우루사는 그냥 영양제로 보시면 되죠. 간주라고 먹는 겁니다. 자, 우루사 그냥 식후에 오메가3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죠. 그 다음에 식도 십이지장 염증 약은 어떤 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먹으라는 대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예. 자, 그거 무슨 성분인지는 사실 알아야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전명희님, 소화가 너무 안 되고 고생했는데 비오유기소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너무 없어서 아르기닌 먹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기운을 내는 영양제 뭘까라는 건데요. 무엇인가 먹어갖고 기운을 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홍삼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홍삼이 기운을 내는 성분이 아닙니다. 기운을 내는 성분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밥인 겁니다. 기운을 내는 데는 밥. 네. 그 다음에 이 밥을 먹는다고 기운이 나는 게 아니죠. 저분이 밥을 안 먹을 리가 없겠죠. 밥을 좀 먹겠죠. 네. 그런데 밥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안 생깁니다. 이 대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염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전명희님 첫 줄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소화가 너무 안 되어 고생했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어 고생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적어가지고 적은 양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양만큼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몸에 소금이 다 빠지고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염도계를 구입을 해서 소변의 염도부터 찍어보세요. 소변의 염도를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방법, 이분이 지금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있는 그 식사하는 음식 중에 제대로 내가 넣을 수 있는 양의 소금을 충분하게 넣어서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식사 후에 소금물이라도 또 마셔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이 음식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어야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흡수되어져서 혈관에 들어가고 혈관에서 세포로 이동하면서 소금이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소금물만 딸랑 음식하고 상관없이 먹게 되면 그냥 들어갔다가 오줌으로 빠져버린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시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필요합니다. 소변의 염도가 제대로 올라가는데 1년 이상. 그래서 지금 힘없다, 몸이 차갑다 그러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염분만 좀 챙겨 먹어도요 금방 좀 회복이 됩니다.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염분, 소변의 염분 농도 꼭 찍어 보시고, 예, 염분 잘 챙겨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기운이 생깁니다. 자, 기운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물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물 예를 들어서 한 300ml 정도의 소금 1티스푼 정도 넣고요. 꿀물을 밥숟가락으로 1개 정도 꿀을 넣습니다. 꿀 밥숟가락으로 1개 정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십시오. 그래서 짠맛이나 단맛에 의존해서 그걸 그냥 먹는 겁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아미노산 주입되고 포도당 주입되고 소금 주입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힘이 생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스탠다드 아미노산, 소금, 꿀물, 요렇게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은 금방 생길 거다.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지아리님, 두 번째 질문은 건강 문제로 의료인 분과 상담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위장에서 소화를 하고 간에서 대사를 하고 나머지는 배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영양제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정말 말씀해 주신 영양제가 그렇게 많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자,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먹으라고 하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기능성 영양이죠. 자, 그럼 이제 양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자, 이 중에서 간으로 가는 영양. 자, 이거는 소화를 잘 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거니까 소화하고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얘가 간에 문제를 주느냐라는 건데요. 자, 비타민C 100개, 200개씩 먹어도 간에 영향 없습니다. 오메가3 3개에서 6개 먹으라고 그러는데 간에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역시 간을 좋게 해줍니다. 간 기능을 훨씬 더 개선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간에 가지 않습니다. 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에 흡수되어져 들어가지 않죠. 유산균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키토산 간에 가지 않습니다. 예, 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을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금 간이요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소금이 충분하면. 자, 간, 소화 전혀 관계 없죠. 자, 여기 1단계 아웃. 자, 2단계 글루타치온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필요하니까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간을 나쁘게 한다고요? 자, 그거 아웃. 비타민 B 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자, 비타민 B 아웃. 마그네슘 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세포대사 시키는데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간 전혀 관계 없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글루타치온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 됐죠. 자, 그럼 3단계 갈게요. 3단계는 항산화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큐텐, 예, 그 다음에 리놀레이, 그 다음에 비타민 E. 요 정도죠.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한 종류, 점심때 한 종류, 저녁때 한 종류 돌아가면서 먹어라. 하루 걸러 먹어도 좋다. 이틀마다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대충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죠. 비타민 D도 마찬가지. 간하고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기능성 영양제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골다공이다 그러면 칼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양제 말하는 거죠. 그죠? 뭐, 홍삼을 먹던가, 이런 게 이제 기능성 영양제에 해당되는 거죠. 갑상선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 먹든지, 에스트로겐류를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안에 좀 과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단백질입니다.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다 벗기고 먹으면 되는 거죠. 자, 단백질은 콜라겐인데요. 돈 주고도 콜라겐을 사가지고도 먹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껍질 속에 콜라겐 들어있는 것들, 그게 문제가 되나요? 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지금 한 개도 없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말하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질문은 건강 문제로 의료인 분과 상담을 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는 약물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물을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부작용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이 약물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만큼 설명되어져 나오죠. 영양제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적혀져 있는 게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한 줄이죠. 뭐냐? 알레르기. 이거밖에 없어요. 영양제는. 그런데 약물에는 부작용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양제를 못 먹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양제에 대해서 화학 구조를 제대로 아느냐, 그분이. 그 다음에 제대로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문가냐 먹고 싶은 거죠. 전문가냐. 자, 의료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이다. 그럼 신장의 전문인 겁니다. 영양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내과다, 안과다, 이비인후과다. 이해되십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묻는 게 잘못된 거죠. 묻는 게 잘못됐다. 뭐 더 이상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거는 네,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야메카지 패션님, 비오유키소, 비타민 오메가 3, 예, 그 다음에 유산균, 키토산, 소금, 네, 소금입니다. 타우린이 심장에 영향을 주나요? 타우린 바카스에 들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2g 정도 들어있죠. 하루에 한 병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과량으로 먹는 거는 이제 좀 줄이셔야 되는 거죠. 하루에 바카스 한 병 정도에 들어있는 양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야메카지 패션님, 어떤 게 야메카지입니까? 네, 아까와 질문 연결인데, 초유, 메스틱금, 수수박, 도움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전명희님, 선생님 덕분에 건강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아까, 뭘 질문을 하셨나요?
소화가 안 된 거,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금방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대부분 다. 네. 정유선님, 아연을 식후 2시간 뒤에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키토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연만. 오메가3 등은 식후 좀 띄어서 복용. MSM 밀크 시설 식후 바로. 그럴 필요 없이 오메가3도 식후에 그냥 바로 먹어도 됩니다. 저녁에 3번 나눠 복용한 지 3일 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되도록 한 번 내지 2번 물 적게 마셔 볼게요. 자, 불편하시면 전심대로 땡겨서 드셔도 됩니다. 꼭 저녁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트립토판 드신다고 그랬나요? 그것만 이제 뭐 저녁에 드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꼭 저녁에 먹어야 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불편하시면 앞으로 땡겨서 드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들 많은 정보들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의 이야기, 저런 분의 이야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또는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고혈압, 당뇨, 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들 원인을 말해줍니까?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약만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약을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약물은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부작용을 분명히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는 방법은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먹고 효과가 없으면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은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연 치유력에 도움을 주는 게 영양제고요. 해를 끼치는 것이 약물입니다. 원래 몸은 나 스스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나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 식습관을 개선을 한다. 영양이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해준다. 영양이 어떻게 간의 영양을 안 좋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많은 영상들 중에 전문가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분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아, 전문가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틀리게 얘기하는 경우,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몸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먹어보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몸을 지켜주지 않고요, 어떤 누구도 내 몸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가 고친다. 내 몸이 나를 고친다.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유명한 학자, 유명한 노벨상을 2번씩이나 받았던 그런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는 경청을 하되 믿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